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은 2월 9일 아침 8시 10분.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트레이드가 좀 소소한 편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일단 현재까지 정리된 트레이드 데드라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밀워키와 필라델피아가 딜을 단행했습니다. 패트릭 베벌리가 밀워키로 가는 대신 캠페인과 2027년 2라운드 픽이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 필라델피아보다는 밀워키가 좀 더 급한 입장이죠. 네, 필리는 엠비드도 부상 중이고 그리고 토바이스 해리스 만기 계약이고 여러 선수들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우승을 못한다고 해서 당장 안달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번 시즌은 쉬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올 시즌 개막 전부터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감독 갈아치우고 감독 3명에게 돈 주고 있고 아직까지 삐걱거리는 밀워키에 비해서는 필리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입장이라면 밀워키는 어떤 식으로든 데미안 릴라드에게서 파생되는 약한 수비를 반드시 또 바꿔야 됐었죠. 그리고 말렉 비즐리 역시도 수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베벌리 같은 그런 훌륭한 디펜더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밀워키 벅스가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베벌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좀 더티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닝 플레이어죠. 가는 팀마다 그 팀을 좋은 성적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와의 짧은 동행 이후에 밀워키 벅스로 떠나게 되면서 데미안 릴라드, 말릭 비즐리를 도와서 꽤나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도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제이든 스프링어를 2라운드 픽과 맞바꿨는데요. 저는 보스턴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은 이로써 제이든 스프링어뿐만 아니라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뛰었던 이 자비어 틸먼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그런 자산에도 불구하고 스프링어와 틸먼이면 주요 로테이션에 들었던 선수들이란 말이죠. 특히 틸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이든 스프링어도 이제 막 출전 시간을 얻은 선수긴 합니다만 보스턴 셀틱스의 최대 약점이 벤치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2라운드 픽으로 G리그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또 큰 무대에서 MVP도 받은 적이 있는 스프링어를 데려온 점, 그리고 자비어 틸먼은 1.9밀짜리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90만 달러에 불과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틸먼과 스프링어를 데려왔다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가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하기 전에 2라운드 픽이 총 8장이 있었어요. 2라운드 픽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스프링어와 틸먼이라는 이 좋은 로테이션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2라운드 픽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점. 그전에 8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딱 3장밖에 쓰지 않은 것도 브래드 스티븐스 단장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덴버 너게츠와 클리퍼스도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유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스마엘 카마가트에 대한 지명 권리와 현금을 맞바꿨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빅맨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또 다음 시즌에도 유로리그에서 뛰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덴버 너게츠는 충분히 긁어볼 만한 그런 유망주였는데 현금과 이 카마가트에 대한 지명 권리를 맞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긁어볼 만한 그런 빅맨이라 볼 수가 있겠고 수비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림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NBA로 온다면 충분히 또 제 몫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가 46번째로 2라운드에서 지명을 했었는데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덴버 너게츠가 LA 클리퍼스로 이 선수를 내보내면서 현금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가운데 가장 좀 덩치가 큰 그런 규모의 딜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버디 힐드를 영입하는 대가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펄칸 코크마즈 2라운드 픽 3장 그리고 현금 1.5밀 150만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펄칸 코크마즈는 곧바로 웨이브가 됐고요. 이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는 원래 고향이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인데
결국 이 필라델피아와의 인연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버디 힐드는 뭐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린 지가 한 2년 정도 됐었죠. 뭐 항상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코트 위에서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뭐 베네딕트 메서린이라는 아주 훌륭한 유망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또 좁아진 입장이었죠. 결국에는 인디애나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원래 이 딜을 하기 전에도 2라운드 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라운드 픽 3장을 받아왔고, 자, 어쨌든 버디 힐드는 뉴올리언스, 그리고 세크라멘토, 그리고 인디애나, 다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됐군요.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뭐 소소한 또 딜을 단행했습니다. 코리 조셉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내보냈고요. 그리고 뭐 2라운드 픽을 현금을 주고 사온 셈이 됐는데, 어쨌든 뭐 조셉 정도의 샐러리만 빠져도 또 사치세 감면에는 큰 도움이 되겠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알렉스 카루소의 시카고 불스와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시카고 불스는 우리는 모제스 무디에는 관심 없고 쿠민가 정도를 받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워리어스가 협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쿠민가는 이제 not for sale, 뭐 팔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쿠민가를 배제하고 이제 모세스 무디처럼 본인들이 좀 키우지 못한, 아니면 많은 출전 시간을 줄 수 없는 그런 선수를 매물로 내보냈는데, 시카고 역시도 뭐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골든스테이트가 뭐 앤드류 위긴스를 매물로 로스터 변화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위긴스 잔류, 그 다음에 쿠민가도 팔지 않았습니다. 카루소에게는 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시카고 쪽에서 쿠민가를 요구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굉장히 큰 딜을 단행했습니다. 일단 닉스는 보얀 보고드라비치와 알렉 벅스를 디트로이트부터 영입을 했고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받아온 선수는 퀸틴 그라임스, 에반 포니에, 말라카이 플린, 라이언 아르치 디아코노,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바삐 움직였는데요. 이 딜 이외에도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와 2024년 2라운드 픽, 그리고 현금을 받아오는 대가로 또 필라델피아에게 2라운드 픽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는 바로 웨이브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트로이트는 로스터 정리에 나섰고요. 그리고 이번 뉴욕 닉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얀과 알렉 벅스를 두 베테랑을 뭐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에반 포니에는 만기입니다. 말라카이 플린 만기예요. 그리고 뭐 라이언 아르치 디아코노는 워낙 금액이 싼 선수고, 퀸틴 그라임즈는 디트로이트가 한번 뭐 긁어볼 만하죠. 워낙 수비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그라임즈는 뉴욕 닉스에서의 역할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가 맞는 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 2029년 2라운드 픽 2장을 디트로이트가 받아왔는데 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다노비치와 벅스를 데려왔는데, 일단 아누노비가 팔꿈치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부상이 처음에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충분히 쉬고 나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메우고자 윙인 알렉 벅스와 또 4번까지 볼 수 있는 보얀 보고다노비치를 데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닉스는 뭐 그라임즈가 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포니에는 뭐 셀러리 필러고, 말라카이 플린은 사실 좀 큰 의미는 없는데, 알치 디아코노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물론 뭐 퀸틴 그라임즈라는 유망주와 2라운드 픽 2장이 쓰이긴 했습니다만, 아르노비의 완벽한 부상 회복을 위해서 또 큰 무대에 갔을 때 로스터의 깊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두 명을 데려온 건 서로에게 저는 윈윈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샬럿 호네츠도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고든 헤이워드가 결국 웨이브가 아니라 트레이드로 매물로 쓰였습니다. 바로 대상은 OKC의 바실리에 미치치, 다비스 베르탕스, 트레이맨, 이 세 명인데요. 사실 베르탕스나 트레이맨은 로테이션 아웃입니다만 바실리에 미치치가 조금씩 NBA 무대에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썬더 입장에서는 미치치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헤이워드를 데려온 건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무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초에는 뭐 드래프트 픽이 1라운드 픽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1라운드 픽 한 장이 아니라 2라운드 픽 2장으로 바뀌었고요. OKC 입장에서는 뭐 바실리에 미치치,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2장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쓰였고, 반면 헤이워드는 뭐 딱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다치지 않으면 돼요. 다치지 않고 플로어 위에서 헤이워드가 뛸 수만 있다면 이 썬더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뭐 경험 충분히 채울 수 있죠. 기본적인 기량이 좋은 선수고 플레이메이킹이 되고 또 공격할 때는 4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몰 라인업에서 4번으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헤이워드가 플로어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역시나 부상이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썬더 입장에서는 반드시 빅맨진의 보강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아이지아 스튜어트 같은 그런 5번 자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 일단 헤이워드는 뭐 빅 윙으로 아니면은 그냥 뭐 볼핸들러로 볼 수 있지만 빅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어떤 식으로 빅맨을 뭐 바이아웃 시장에서 데려올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바실리에 미치치 같은 경우에는 썬더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썬더는 미치치가 아니라 뭐 알렉세이 포쿠체프스키 같은 쓰지 않는 자원들을 내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우리가 안 쓰는 선수가 다른 팀의 구미를 당기진 않겠죠. 그래서 미치치를 내보낸 부분 아쉬울 수도 있겠다. 반대로 샬럿 호네츠는 고든 헤이워드, 여러모로 바이아웃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대가로 미치치, 그 다음에 드래프트 2라운드 픽 2장을 뽑아온 건 저는 굉장히 잘한 장사라고 봅니다. 샬럿이 웬일로 일을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와 댈러스 매버릭스, 데니얼 가포드와 리션 홈즈를 맞바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이슨 키드 감독이 빅맨난에 시달렸을 때 리션 홈즈를 왜 이렇게 쓰지 않을까 항상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잘하는 선수인데 이상하리만큼 세크라멘토 시절 때부터 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NP, 디드나 플레이, 아예 로테이션 아웃된 자원으로 한 팀의 주정 빅맨을 데려온다? 굉장히 딜을 잘 한 거죠. 데니얼 가포드 같은 경우에는 운동 능력 끝장납니다. 다만 그 운동 능력에 비해서 정말 리바운드를 정말 더럽게 못 잡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리처 홈즈, 쓰지 않는 선수를 대신해서 한 팀에서 주전 빅맨으로 뛰었던 선수를 데려오면 이거 무조건 잘한 딜이라고 봐야죠. 더구나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워낙 부상이 잦고 지금은 이제 코가 부러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막시 클리바는 팝은 좋은 선수인데 랍스렛, 운동 능력으로 상대 림을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죠. 그 다음에 드와이트 파웰도 한계가 명확한 그런 자원이라 볼 수가 있는데, 가포드를 영입을 하면서 댈러스가 상당히 빅맨진을 잘 보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데니얼 가포드는 픽앤롤 유형의 자원이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나 카이리 어빙 같은 유형과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대로 딜이 단행된 건 아니었죠. 데니얼 가포드가 리션 홈즈와 맞바꾸는 과정에서 댈러스가 OKC의 2024년 1라운드 픽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픽에 대한 정보는 늦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기다려봤습니다만 1대1로 될 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 살펴보니까 리션 홈즈와 그리고 2024년 OKC의 1라운드 픽을 함께 넘기게 된 댈러스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토론토 랩터스도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아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와 딜을 했는데요. 데니 슈로더, 세디어스 형을 받는 대가로 스펜서 디니디가 랩터스로 떠났습니다. 디니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브루클린 네츠에서 제대로 주접 갔죠. 농구를 잘 못했는데 많은 돈을 원했고 팀이 돈을 주지 않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플레이 개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디니디는 브루클린 네츠와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슈로더와 테디어스 영이 브루클린으로 오게 됐는데, 이 디니디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곧바로 웨이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뛰게 되면 1.5밀의 보너스를 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랩터스는 디니디를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랩터스 유니폼을 입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테디어스 영 같은 경우에도 브루클린 네츠 출신이죠. 그런데 트레이드 되자마자 곧바로 웨이브가 됐습니다. 디니디나 세디어스 영이나 서로 나이 차이는 좀 납니다만 또 각자의 포지션에서 경쟁력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 다 바이아웃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고요. 데니 슈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마뉴엘 퀴클리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자리를 잃기도 했었고 또 활약상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니디, 그 다음에 데니 슈러더 각자의 소속팀에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니 슈러더도 사실 만기예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반 시즌 정도 쓰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고, 그리고 랩터스의 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유타 재즈와 토론토 랩터스의 딜이 단행이 됐는데요.
유타 재즈가 켈리 올리니까 오차이 아바지를 랩터스로 보내는 대가로 카이라 루이스, 오토 포터 주니어 그리고 2024년 1라운드 픽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1라운드 픽은 이제 클리퍼스의 픽이고요. 오토 포터 주니어도 만기입니다. 카이라 루이스 주니어는 뭐 사실 실패한 유망주라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랩터스가 올리닉을 데려온 건 뭐 캐나다 출신 선수잖아요. 캐나다를 또 대표하는 선수고 또 캐나다 국가대표팀이 헌신도 많이 했었는데 이 올리닉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올리닉도 사실 만기예요. 그리고 오차이 아바지 같은 경우에는 유타 재즈가 키우고 있는 유망주인데 사실은 유타 재즈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터의 깊이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아바지를 뭐 3번으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3번을 볼 수 있는 자원이고 또 충분히 토론토 랩터스가 긁어볼 만한 자원이에요. 마사 유지리 사장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유타 재즈에서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유타 재즈 같은 경우에는 포터 주니어의 셀러리가 또 빠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데니 에인지 사장이 워낙 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기 자원 하나 올리닉이죠. 아바지, 왜냐하면 만기로만은 거의 안 팔리니까 아바지란 유망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만기 자원이 포터 주니어 데려오고 1라운드 픽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뭐 서로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럿과 댈러스 매버릭스도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샬럿 호네츠는 PJ 워싱턴과 2라운드 픽 2장을 댈러스로 내보냈고요. 댈러스로부터 받아온 선수가 세스 커리, 그랜트 윌리엄스,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보호픽 탑2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비보호픽이라 볼 수가 있죠. 탑2에 걸릴 확률은 뭐 2027년에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댈러스가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댈러스는 빅맨 포지션에 목말라 있었다. 리션 홈즈를 데니얼 개포드로 바꾼 부분, 그 다음에 PJ 워싱턴을 영입을 하는데 1라운드 픽을 어쨌든 태웠잖아요. 그래서 빅맨 포지션이 뭐 굉장히 또 목이 말라 있었고 정말 그랜트 윌리엄스가 댈러스는 마음에 안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랜트 윌리엄스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로 갈수록 계속 성적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그리고 플로우 위에서 젊은 선수인데 약간 그냥 나이가 든 꼰대처럼 그냥 상대 선수가 시비 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포지션에 업그레이드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오면서 1라운드 픽 1장을 또 내보낸 셈이 됐는데 자, 세스 커리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에 올 때마다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였어요. 늘 댈러스와는 상당히 시스템이나 뭐 궁합이 잘 맞았었는데 이번 시즌에 뭐 완전히 밀렸죠. 그러면서 로테이션 아웃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스 커리의 아버지인 델 커리가 또 샬럿 호네츠의 뭐 레전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세스 커리는 어떻게 본다면 뭐 아버지의 고향팀으로 가게 된 셈이고 그랜트 윌리엄스와 또 1라운드 보호픽이 함께 딸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댈러스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PJ 워싱턴 그리고 데니얼 가포드를 함께 영입을 하게 됐죠. 뭐 이 과정에서 1라운드 픽을 또 여러 장 쓰기도 했었지만 또 2라운드 픽을 받아오기도 했었고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있는데 사실 지금 댈러스의 성적이 좋나요? 안 좋죠. 그리고 돈치치와 어빙이 있는데 다른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그건 사실 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데려온 건 명확한 의도가 있다. 당장 달리겠다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PJ 워싱턴을 데려오는데 1라운드 픽을 쓴 이유는 조시 그린을 지키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샬럿이 뭐 조시 그린을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뭐 1라운드 픽으로 대체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조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근데 단테 엑섬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냈지만 단테 엑섬 아니나 다를까 또 들어누웠습니다. 커리어 내내 뭐 부상이 많았던 선수인데 결국에는 조시 그린을 킵하고자 미래의 엄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댈러스가 보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릭 라이블리 2세가 부상이 잦은 스타일이고 라이블리 2세에 뭐 백업으로 개포드가 20분 정도 나온다? 너무나 훌륭한 그림이 될 수가 있겠고 PJ 워싱턴도 뭐 3점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좋죠. 그리고 5번도 볼 수 있고 4번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빅맨의 범용성 측면에서 저는 PJ 워싱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 역시도 PJ 워싱턴을 내보내는 대가로 뭐 그랜트 윌리엄스는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1라운드 픽이 왔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저는 윈윈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또 세스 커리가 온다면 샬럿의 이제 로컬 팬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스 커리의 아빠인 델 커리가 아직도 샬럿 호네츠의 지역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온다면 또 로컬 팬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년 전에 비해서 정말 뭐 소소한 딜들밖에 없긴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치세 규정도 강화됐고, 세컨 에이프런 넘으면 완전히 바보 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정말 큰 빅딜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의 도입으로 인해서 시즌을 쉽게 포기하는 팀들이 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 내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딜이 터지질 않는데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 현재 시간이 8시 45분. 저도 이제 밤을 새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라방 동접자 1,500명까지 또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잘 보내시고 설에도 저희 조코피TV 컨텐츠는 쭉 올라갑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